안녕하세요. 북한을 읽어주는 오디오 이영주입니다. 예,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오늘은 좀 쉬어갈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또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또 혹자는 아유 뭐 목소리가 저 정도 되면서까지 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저에게는 어, 한 분이라도 기다려 주시는 분이 계시면 또 읽어 올려야 되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퇴근하고 들어와서 한참 이제 뭐 소금으로 입가심 하다가 또 이제 목소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가지고 한번 용기를 내봤습니다.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다 보면 3일에서 생후 5일 정도 된 아가들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 아가들을 이제 케어해 주면서 드는 생각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던 사람은 아가로부터 어른까지 천태만상이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 불편하시지 않으면 끝까지 읽어드리는 것도 권장해드리지만 목소리가 쉰 것 때문에 또 불편하시다면 중간에서 또 읽지 않으셔도 개의치 않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또 읽어야 되는 것이 저희 또 사명인 것 같아서 읽어내려고 하겠습니다. 게다가 나는 글씨까지도 우리 부대에서 제일 잘 써서 군부대 정치부장이 각종 문서 격리를 도맡아서 해줬다. 그때에도 문서 대국이었던 북한에서는 글씨를 잘 쓰는 제가 어떤 인성의 상급을 만나느냐에 따라 숙명을 바꿀 수 있는 귀한 미천이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 하루와 같이 고단하기만 했던 군복무 시절에 덜 자고 덜 쉬면서 노복처럼 충성을 바쳤던 우리 부대 정치부장은 내가 제대 명령을 받던 날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 입학 통지서를 내게 내밀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그토록 간절히 희망하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보내줘야겠기에 힘 좀 썼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다. 이어 정치부장은 소시민 출신인 성분인 내가 그 체제에서 평생 지켜야 할 좌우명 같은 것을 넣어줬다. 당 일꾼과는 절대로 척을 지지 말라. 인간관계를 잘 가져라. 항상 안전부를 우군으로 삼아라. 나는 이렇게 인생 목표의 첫 관문인 김일성 종합대학에 들어갔다. 우리 할머니는 늘 귀인은 노상에서 만나고 쫓는 신이 있으면 구원해주는 신이 있다고 했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정치부장은 내가 인생 노상에서 만난 첫 귀인이고 구원의 신이었다. 당 역사연구소의 신의주 학생 사건 파일 중에서 나는 대한민국 정치 망명 후 이곳 출판 도서들에서 1945년 11월 신의주 학생 사건 관련 글들을 접할 때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았다. 그리고 그 당시 신의주 학생 사건에 참가했다가 북한을 탈출한 분들이 증언한 사료들을 통해서 1945년 11월 16일, 11월 23일 신의주 학생 사건의 참혹상을 많이 알게 되었다. 그러나 관련 출판물 어디도 북한 김일성이 그 당시 움직임을 서술한 것은 없었다. 따라서 이왕 신의주 학생 사건 관련 정치범들에 대해 해고한 이상 내가 당중앙위원회 자료연구실 부실장 직책했을 때 노동당 역사연구소에서 본 신의주 학생 사건 관련 비공개 사료의 내용을 아래에 얘기하려고 한다. 김일성이 주둔군 소련사령부와 당시 평북도 인민위원회에 파견되어 있던 빨치산 출신 기밀로부터 신의주에서 학생 폭동이 일어나서 소련군과 보안부가 진압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1945년 11월 23일 오후 4시경이었다. 김일성은 즉시 강상호, 후에 북한군 해군대학 총장, 최용림, 전병호, 후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 담당비서 등 경위 분대원들과 함께
소련군이 제공한 직승기 헬기를 타고 신의주로 날아갔다. 신의주에 도착하니 학생 폭동은 이미 진압되어 있었다. 학생들이 던진 돌에 도인민위원회와 보안대 건물의 유리창은 거의 깨져 있었고 시내 중심가들에는 폭동이 잔해인 돌과 몽둥이와 찢어진 옷가지들이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널려져 있었다. 게다가 산지 사방에 붉은색 뺑기 페인트가 핏자국처럼 음산하게 뿌려져 있었다. 김일성이 마중 나온 김일에게 저 뺑기 자국은 무엇인가고 물었고 김일이 대답했다. 예, 소련 군대가 폭동 주모자들을 잡기 위해 직승기에 뺑기 도라무 통을 싣고 난동을 부리면서 달려가는 학생 무리들 위로 날아가면서 그것을 뿌렸고 폭동이 진압된 뒤 수색대를 풀어서 옷에 뺑기를 묻힌 학생들을 모조리 잡아갔습니다. 당시 그 말을 들은 김일성은 소련군이 폭동 진압 스케일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평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연신 미련한 놈들이라고 욕을 했다. 김일성은 11월 23일 밤을 김일이 자취하는 여관방에서 보내면서 인민위원회 보안대 간부들과 신의주 유지들을 불러서 사건 전모를 자세히 요해했다. 다음 날 11월 24일 오전 10시 김일성은 신의주 학생들 앞에서 연설하기 위해 신의주 동중학교 운동장에 갔다. 학교 운동장에는 이미 많은 학생들이 끌려 나와 있었다. 소련 군대는 운동장에 횡대로 학생 한 줄, 그 뒤에 몽둥이를 둔 노동자 규찰대 한 줄, 또 학생 한 줄, 그 뒤에 총을 든 보안대 한 줄씩으로 세워서 채워놓고 그 둘레를 소련군으로 둘러싸고 있었다. 그런 속에서 김일성이 민주주의 국가 건설에 대한 연설을 했다. 그런데 그 살벌한 경계 속에서도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어 김일성의 연설을 중단시키고는 당신도 공산주의자입니까? 고 물었다. 김일성은 그 질문에 대해 나는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후 김일성은 11월 25일 신의주 학생 사건이 발단지인 평안북도 용천군 용안포를 거쳐서 평양으로 올라왔다. 용안포에서 김일성은 폭동 피해를 당한 농민들과 함께 마당에 앉아서 새끼줄을 꼬면서 그들을 위로했고 김일성을 동행했던 소련 군대 종군 사진 기자가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다. 이상이 북한노동당 역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 신의주 학생 사건 고증사료 내용 중에 일부이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노동당은 주민 세뇌용 김일성 혁명 역사 도록을 만들어내면서 김일성이 1945년 11월 25일 평안북도 용천군 용안포에서 신의주 학생 사건 관련 농민들을 위로하면서 찍었던 그 사진도 거기에 올렸는데 그 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뻔뻔스런 해석이 달려 있었다. 해방 직후 평안도 용안포 농민들과 함께 농사일과 토지개혁 문제를 의논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제3장 20년간 몸 담았던 김일성 종합대학.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 대학 교무부 보조부원. 나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들어가면서 대학 측으로부터 대학교 부무, 보조부원, 한국식으로는 아르바이트직을 동시에 제안받았다.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 대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부대 정치부장 덕택이다. 이미 10여 명 대식구인 우리 집 형편을 알고 있던 정치부장은 내 정치 생활 평정서에 생활비를 벌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동봉해서 김일성 종합대학 당위원회에 발송했던 것이다. 나는 종합대학에서 4년간 오전에는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에서 공부하고 오후에는 대학 교무부 보조부원이 주 업무인 문건 정리 관련 일을 했었다.
나는 더도 말고 딱 1년간 마르크스주의와 김일성이 계급 정책에 대한 강의를 받고는 그것들에 대한 동경과 미련을 아예 버렸다. 계급 투쟁과 무산 계급 독재론을 정수로 하는 마르크스주의 정치학을 구현한 김일성이 계급 정책은 한마디로 노동계급은 계급 투쟁이 최고 형태인 무장투쟁을 통해서 자본가 계급을 타도하고 노동 계급 정권을 세워야 하며 노동 계급 정권을 세운 다음에는 공산주의가 실현될 때까지 무산 계급 독재와 계급 투쟁을 계속해서 온 사회를 무계급 사회로 전체 주민을 노동계급이 모양대로 철저히 개조해야 한다는 무시무시하게 살벌한 정책이었다. 이런 정책대로라면 김일성 공산 정권 하에서 나같이 출신 성분이 좋지 못한 절대 다수의 인민은 아무리 노력해도 출세는커녕 우선은 항시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게다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유산계급이 생산수단을 수탈해서 전 사회적, 전 인민적 소유로 만들고 노동계급이 영도계급으로 된 집단의 생산력으로 물건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한다는 논리였는데 파고들수록 호황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3년간 군부대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특권을 남용해서 사회 공동재산을 공공연히 사치하는 자, 출신 성분만 믿고 건달을 부리는 자, 약하고 미미한 사람을 집단적으로 몰아대고 따돌리는 행위 등을 일상으로 보고 겪었었다. 생사고락, 규율, 전우회가 생명이고 존립 방식인 자그만 군사회가 이 정도인데 일반 사회야 더 말할 필요도 없었다. 대학 공부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내가 내린 결론은 마르크스주의 노동계급이란 특정 계급이 유산계급 타도를 명분으로 보다 잔인하고 억압적인 새 특권 계급을 산생시키며 모든 생산수단 사회화 및 전체 인민, 나라의 주인을 역설하면서 결국 국가를 주인 없는 나라로 전락시키는 비인간적이고 무책임한 반동 학설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남한에 와서 마르크스의 학문적 동반자였던 엥겔스가 이미 그 시대에 마르크스주의를 저주받을 학설이라고 평가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젊은 날 그의 한껏 심취되어 있던 나 자신을 돌아보며 허탈하게 웃었었다. 1990년대 중반 나는 중국 출장을 자주 다니면서 중국 공산당과 정부 간부들이 초청하는 식사에 수도 없이 초대받았었다. 그때 그들이 고급 식당에서 돈을 물쓰듯 하면서 다 먹지도 못할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낭비하는 짓들을 보고 내가 먹을 만큼 시킬 것이지 돈이 아깝지 않은가 묻자 그들은 공산당 돈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아무 거리낌 없이 말했다. 나는 그들의 작태를 보면서 공산주의 감투를 쓴 국가는 하나같이 주인이 없는 나라이고 공산국가의 기득권은 모두가 도적놈이라고 다시금 실감했었다. 물론 지금 공산 중국이 국가주석 시진핑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는 하지만 중국이 공산국가인 이상 어디까지나 지켜봐야 할 일이다. 나는 대학 공부 기간에 김일성이 무자비한 계급투쟁론자, 철두철미한 무산계급 독재 논자임을 명백히 알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김일성과 노동당의 계급정책의 본질도 결국은 모든 주민을 계급적 출신 성분에 따라 등분하고 그에 따른 감시와 엄정한 차별대를 실시하면서 독재 통치 기반을 유지하려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나는 동시에 정치 일꾼이 되어 나라와 인민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하겠다는 포부와 목표를 완전히 접었다. 졸업 후 나는 종합대학 간부부 인사 담당 부서가 본대학 정치경제학과의 제의를 받아들여 대학 교원 후비 간부 양성 대상, 대학교 양성 프로그램으로 결정했던 교육자로서의 나의 전도를 마다하고
김일성 종합대학 교무부 지도원으로 들어갔다. 나는 내가 마음속 깊이 증오하기 시작한 마르크스주의와 노동당 정책을 후배들에게 강의할 생각은 쥐뿔만큼도 없었다. 김일성 종합대학 교무부의 직능은 대학생 입학과 교육 강령 집행, 졸업생 배치 및 간부 인사 추천, 관련 직간접적 행정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나는 종합대학 교무부에서 지도원, 책임지도원, 부부장 직책을 거치면서 16년간 사업했다. 나는 1970년대 중반부터는 본 직책 외에도 임명직들인 평양시 중앙대학 교직원 저기대 민간군사조직 대열 참모, 평양시 중앙대학 교직원 급료노동 총참모장을 겸임했었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분명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한글을 남북이 함께 쓰고 있는데 이거 읽어 내려가는데 이빨이 맞물리는 악인가 여기가 굉장히 아픕니다. 저도 북한에서 태어났고 쓰던 말들인데 수년 만에 읽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설프고 읽어지지 않고 입에 잘 담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또 계셔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어렵지만은 또 오늘을 잘 읽어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늘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들께는 정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빼지 않고 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영주였습니다.